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코인 투자 논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코인업계 로비설까지 나오자 김 의원은 황당무계하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지만 여전히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주요 이슈들 김광상 변호사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변호사님 투자도 좀 하시고 이런 관련 사건도 좀 많이 다뤄서 좀 경제에 좀 밝으신데, 그래서 조금 이제 오늘 질문들은 좀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좀 설명이 필요한 것들을 좀 위주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일단 돈 자체, 거래 규모 자체도 상당히 지금 김남국 의원에게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큰 규모잖아요. 근데 지금 정확하지도 않은 거잖아요. 일단 이제 김남국은 국회의원이잖아요. 예. 정치인이단 말이에요. 국민이 뽑아준 정치인인데 일단 가상화폐 거래를 굉장히 대량적으로 했다. 이게 대량도 뭐 아주 적은 게 아니고 뭐 과연 어디서 돈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뭐 10억 가량을 전에 몰빵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서 그치 않고 이제 계속적으로 코인을 주고 사고 팔고 해요. 근데 이제 거래한 코인 중에 보면 우리가 이제 잡코인이라고 하죠. 유도에 굉장히 변동폭이 심해요. 잘 안 알려진 코인을 뜻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코인 지갑을 공개했잖아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추적을 해봤는데 코인 종목만해도 뭐 유믹스, 마블엑스, 뭐 잼허브, 자테라, 보물, 보라 이거 상당히 뭐 들어보지도 못한 코인을 많이 뭐 거래를 했어요. 그런데 사실 뭐 가상화폐 거래하고 투자하는 것은 그건 이제 법적으로 문제는 없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첫 번째는 이렇게 몰빵을 하는 데 있어서는 사전 정보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제로도 될 수 있는 잡코인인데 여기다 9억, 10억 원어치를 어떻게 살 수 있느냐는 거고. 그다음에 유믹스는 뭐 9억, 10억 이 얘기가 나오지만 중간에 또 저 뭐지 거래하는 걸 보면 또 막 25억, 30억 막 그렇게 산 걸로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코인들을 왜 샀을까라는 거고. 그다음 대표적으로 넷마블에서 발행하는 마블엑스라는 코인이 있는데 그 코인이 작년 5월 6일날 상장이 됐어요. 근데 5월 3일까지 그 코인을 산 거예요. 상장 직전에. 네, 상장 직전에 샀는데 이게 상장이 안 되면 이게 제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10억 원어치 산다. 그러면 상장에 대한 5월 6일 상장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지 않았느냐. 그런 문제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제 자금의 출처랄지, 그 다음에 만약에 현금화를 했다고 하면 그 현금한 돈을 어디다 썼느냐 이런 게 의구심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남국 의원 측 입장에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선 좀 리스크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높은 위험, 높은 배당, 뭐 어떻게 보면 돈을 버는 데 있어서 뭐 그런 거기 위해서 그냥 그것들을 이렇게 봤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 딱 맞아 떨어진 경험이 있는 그렇죠. 거죠. 우리가 이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하죠. 근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은 이제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하이 리스크라는 것도 어느 정도의 객관적으로 볼 때 저기 투자하면 뭐 어느 정도 안전성이 그래도 일부라도 있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부 코인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간에 뭐 한 25억 정도를 한 종목에 몰빵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뭐 재벌 수준의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요. 가상화폐일지 이런 위험성에 대해서는 뭐 1, 2억, 2, 3억, 한 5억 투자하거든요. 근데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거 아닙니까?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확신을 가지게 된 동기가 뭐가 있을 것이다. 상식적이지는 않은 부분이다. 그렇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하는데 김남국 의원이 내가 구체적으로 처음에 종잣돈이 얼마였고 이걸로 뭘 샀고 이제 중간에 이제 클레이 스왑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잘 모르죠. 이제 스왑이라는 것은 애치를 하면 거기서 이자를 준다랄지 그 보상으로서 KSP라는 클레이 스왑이라는 그 코인을 보상으로 줘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시원하게 밝혀버리면 뭐 과정에서 그랬구나. 그리고 돈을 얼마 벌었는지 이제 그런 게 다 나타나는데 이제 본인은 뭐 불법적인 게 없다고만 얘기를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뭐 전문가들이 추적하고 언론에서 보도하고 또 검찰에서 수사하는 내용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비도덕적이지 않느냐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코인을 대규모로 사고 판 것뿐만 아니라 중개를 했다는 의혹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른바 LP 투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개념이 어떤 건지 또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지. 굉장히 이제 어려운 용어예요. 이제 LP라는 뭐 리퀴드 프로바이더라고 이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하는 뭐 그런 것 중에 하나인데 뭐 일종의 그런 거죠. 어떤 플랫폼 같은 곳에 안에서
자기 자신 이제 유믹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그 유믹스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다른 코인을 가진 사람하고 일종의 스왑을 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그럼 그 과정에서 예. 바꾸자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내는 거예요. 예. 그럼 자기가 그걸 갖고 예. 또 뭐 이게 유동성이 굉장히 잘 됐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가를 받는 거예요. 보상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가상화폐를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이것은 뭐 일반적인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것까지 LP까지 알아가지고 투자를 했다는 것은 정말 완전 전문적인 영역이고 사실은 이걸 그런 투자를 하는 경우에 스왑을 하는 경우에 돈을 벌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거 굉장히 전문가도 사실은 어떻게 예상을 해서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네. 손해 네.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이익을 볼 수도 있어요. 예. 근데 모르겠어요. 이제 언론 보도에 의하면 예. 이제 그 유믹스와 클레이페이라는 거하고 그 안에서 LP 거래를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결국은 이제 그 클레이페이라는 코인이 뭐 거의 제로가 됐다. 그래서 거기서 손해를 엄청 봤다. 이제 네. 그런 언론 보도도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은 뭐 김당국 의원이 얘기하지 않으면 예. 뭐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물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것은 추정되는 그렇죠. 김남국 의원의 지갑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나왔던 그 거래 내역들을 통해서 이제 추정한 것인데. 근데 이제 지갑이요. 예. 지갑 3개를 공개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업비트 지갑하고 이제 클립이라고 이제 카카오를 가진 사람들은 이제 클립이라는 전제 지갑이 주어지거든요. 예. 이제 그거하고 또 하나 유믹스 지갑 3개를 공개했는데 이 주소가요 막 복잡해요. 막 네. 20자리, 30자리까지 딱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블록체인이라는 특성이 투명성이에요. 다 볼 수 있는. 그렇죠. 지갑만 특정되면 그 지갑이 누구 거냐는 몰라도 예. 그 지갑이 거래한 내용을 다 누구나 볼 수 있어요. 네. 예. 전문성이 있으면. 예. 근데 그걸 좀 김남국 의원이 좀 잘 모르고 공개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예. 거기서 이제 거래 내역을 우리가 트랜잭션이라고 하거든요. 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밝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후속 보도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희도 이제 그것들을 추적했던 부분이었고 확실한 것은 그 지갑 김남국 의원이 소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갑이 굉장히 적극적이었다. LP 투자가 했다는 것은 지금 분명하게 나오는 사실인데요. 자, 그런데 이제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이해 충돌도 있을 수 있고 또 이 부분도 상당히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P2E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P2E라고 게임 그러죠. 머니 같은 것들을 실제로 현금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부분을 법안 발의까지 지금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제 이제 P2E라는 그런 용어가 예. 한때 굉장히 뭐 예. 메타버스랄지 예. 가상화폐 때 엄청 유행을 했었죠. 근데 이제 그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게임이 있잖아요. 네. 뭐 미르랄지 여러 가지 게임이 있어요. 네. 그 안에 들어가서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예. 게임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가상화폐나 또는 이제 NFT라고 예.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이제 그런 것을 보상으로 주는 거거든요. 막 예를 들어서 게임을 막 했는데 제가 그 게임에서 뭐 100원 머니를 벌었다. 그렇죠. 그럼 이게 현실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예요? 이것을 이제 유믹스로 따지면은 이제 유메이드에서 만든 게임에서 그렇게 네. 하면 그걸 유믹스하고 연계를 시켜서 네. 유믹스하고 바꾸게 되면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그럼 주는 그렇죠. 거죠. 유믹스는 상장돼 있잖아요. 예. 예. 그럼 그걸 팔아서 현금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좀 사행성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나라는 불법인 거고. 그렇죠. 우리나라 게임 산업법에서는 이걸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워낙 이게 핫해서 뜨거웠어요. 맞아요. 엄청. 예, 예. 기억이 그래서 납니다. 대통령 후보랄지 누가 한마디 딱 하면요, 막 폭등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금 돈을 몰빵한 것이 김남국 의원이 한 것이 이제 마블엑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그 이제 넷마블에서 만든 일종의 게임 관련 코인이고요. 예. 그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유믹스거든요. 이게 전형적으로 이제 P2E 게임과 연관된 거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대선 때도 이재명 후보가 예. 이거 규제를 좀 완화해야 한다고 했었고, 그다음에 게임 산업법에서도 이걸 규제를 풀어서 합법화해야 한다. 물론 이제 법제화는 안 됐어요. 네. 이제 그런 것을 시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폭등시켜 돈을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예.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그런 거 할 때 과연 이 P2E와 관련된 코인을 김남국 의원이 가지고 있었느냐. 예.
이제 그래서 시점을 밝히라는 거예요. 예, 예. 시점 밝히고 몇 개를 갖고 있었는지. 예. 그럼 유믹스 같은 경우에는 뭐 60만 개 얘기 나오는데 뭐 80만 개, 뭐 120몇만 개 이 얘기 나오면서 사실은 그 유믹스를 만든 유메이드 대표보다도 오히려 김남국 의원이 더 코인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그런 이제 언론 예, 보도가 예.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의혹은 이때 확인된 게 없는 거예요. 이 역시 상식적으로 보기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건데 네. 자 그러면 이제 법적으로는요 만약에 네, 발의한 것과 네. 이렇게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된다면 발의까지는 이해 충돌이 안 된다 뭐 이런 해석도 있던데 어떻게 근데 이제 생각하세요? 예. 지금 코인과 관련된 이해 충돌은 예. 법 위반이 돼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이해 충돌이 아니에요. 아. 정치적 도덕적 이해 충돌이에요. 왜냐하면 어떤 거 관련해서 입법을 하잖아요. 예. 네. 그러면 예를 들어 김남국 의원이 유믹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본인만 특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코인을 가지고 있는 불특정 다수인들이 이게 특혜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입법권 하는 것 자체는 예. 우리가 이해 충돌이라고 얘기는 충분히 할 수 있죠. 예. 비판할 수 있지만 이제 법적으로 처벌하느냐 문제는 이것은 이제 별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수익을 얻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참 어려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게 아니, 발의까지? 그 예, 법 예. 자체가 이제 예. 입법권 자체에 대해서 하는 것은 아. 이해충돌 법적인 범위 내에 안 들어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충돌은 당연히 되겠죠. 그런 어려운 알것 측면이 좀 같습니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법이 되기까지 실행되기까지는 또 많은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네. 예, 예. 네, 또 그런가 하면 김 의원이 코인을 무상으로 이제 에어드롭 방식이라는 걸로 지급을 받고 이제 그런 의혹이 나오면서 게임업계 로비를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왔거든요. 근데 본인은 굉장히 부인을 하고 있고 예, 또 아침에 만약에 그렇죠.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에서는 법적 조치하겠다고 해요. 근데 이제 에어드롭이라는 것이 어떠한 내가 뭐 유믹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벤트나 마케팅 목적으로 무상으로 이 코인을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는 게 아니고 대부분 이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비율에 따라서 주는 거거든요. 아, 그러면 예. 에어드롭이 곧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코인을 네. 사면 예. 결국 개수가 늘겠죠. 물론 이제 개수가 누르면 가격이 떨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지만 에어드롭이 있다는 소문만 나도 사실은 뭐 코인의 가격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에어드롭이 과연 있었느냐, 예. 또 이걸 알고 샀느냐. 미리 에어드롭이 있다는 걸 알고 산다면 오르는 것은 확실한 거네요. 그렇죠. 이제 그건 이제 예, 미리 예. 사전 정보를 얻었느냐 이제 아, 이런 예. 문제가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면 무상 지급을 받은 것 자체는 문제가 없나요? 그렇죠.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데 이제 무상 지급이 두 개가 되겠죠. 하나는 네. 내가 갖고 있는데 그 비율에 따라서 모든 유믹스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에어드롭을 해주면 그러면 문제는 없겠죠. 예. 네. 예. 하지만 이제 사전 정보를 알고 있느냐 그런 문제가 있고 예. 이제 그렇지 않고 어떤 유믹스의 어떤 홍보를 위해서 예. 아니면은 그 유믹스와 관련된 로비를 위해서 예. 그걸 무상으로 만약 누구 어떤 사람의 전자지갑에서 네. 김남국 의원의 전자지갑으로 왔다고 한다면 이건 뇌물이 될 수 그럼 있는 뇌물일 거죠. 수 있겠군요. 그렇죠. 뇌물이 될 수 있고 예. 지금 검찰에서 수사가 어느 정도 갔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사실은 거래소에서 통보한 게 작년 3월이거든요. 네. 시간이 지금 1년이 넘었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김남국 의원을 피의자로 입건했다는 내용이 나오고 그 내용은 범죄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 예. 그다음에 조세 포탈, 예. 범죄 수익 은의 이렇게 죄명을 3개나 붙였다는 걸 보면 네. 검찰에서 어느 정도 뭔가를 좀 잡고 있지 않나. 아. 그렇지 않고는 그냥 단순하게 예. 뭐 죄명 하나 정도는 붙여서 예. 입건할 수 있는데 죄명을 3개 정도 한다면 뭔가 구체적인 걸 검찰이 이미 확보하고 의심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사 얘기를 말씀해 주셨으니까 지금 어쨌든 고발이 됐습니다. 영등포서에 배정이 됐고요. 그럼 지금 말씀해 주신 걸 종합해 보면 결국엔 사전 정보를 알았느냐, 네. 그리고 이후에 무엇인가 실질적인 대가를 주기 위해서 행동이 있었느냐, 요거 밝히는 게 핵심일까요? 어떤 게 이제 쟁점일까요? 그것도 핵심이고요. 네. 일단 뭐 아마 제가 볼 때는 뭐 이걸 수익을 얻은 걸 뭐 대선 자금에 썼다든가 뭐 그러지는 않았을 거라고 봐요. 또 본인이 굉장히 스스로도 짠돌이고 뭐 굉장히 뭐 네, 네. 그런 식 검소하다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본인의 돈을 이제 외부에다 쓰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현금화한 적이 없다고 좀 물론 이제 이체의 과정이란 표현은 다르지만 근데 현금화는 이제 없다고 하니까. 440만 원 했다고 그러는데 예. 예. 우리가 현금화하는 걸 얘기할 때는 그걸 가상화폐를 팔으면 현금화 아니에요? 근데 본인은 440만 원밖에 현금화 안 했다고 하니까 아니 이제 나중에 인정을 했어요. 팔아서 이득이 난 게 10억 가까이 된 걸 애금하고 전세 보증금으로 했다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럼 그게 현금화죠. 근데 왜 440만 원이다 보니까 ATM기에서 이 현금으로 찾은 게 44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도 사실은 이제 말이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제 사전 정보를 얻었느냐는 거고, 예. 그다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믹스랄지 P2E 관련된 가상화폐의 어떤 합법화를 위해서 과연 관여를 했느냐 네. 이 부분이고, 이제 세 번째 자체는 그 자기가 이제 중간에 현금화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본인이 현금화한 돈은 예금하고 전세 보증금 들어갔다고 얘기하는데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수익을 얻어서 현금화 됐을 가능성이 크다. 예. 그런데 국회의원 재산 등록이 12월 31일자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현금화한 돈을 예. 만약에 재산 등록 12월 31일까지 자기 계좌를 갖고 있으면 신고를 해야 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돈을 어디로 갖지 않느냐? 예. 그럼 돈의 행방이 어디냐? 예. 아마 그게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중요하다고 보는 거거든요. 아, 예. 그래서 예. 아직은 언론에서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예.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되면 예. 만약 가상화폐를 팔고 거기를 해서 어떤 수익을 얻었다고 한다면 과연 그 돈의 행방이 어디냐, 이제 이런 것까지 아마 꼬리에 꼬리를 물고 수사도 될 것이고 네, 네. 의심을 갖게 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영역이긴 하네요. 모르겠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철저하게 이제 딱 대차대조표처럼 이렇게 정확하게 지출과 수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밝힌다면 또 얘기가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지금 정보 공개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주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좀 어려운 주제예요. 저는 이거 정말 따라가기 힘들긴 했습니다, 솔직히. 예, 주가 조작 예. 폭락 사태, 라더근 대표에서 2명이 이제 추가로 구속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을 해보면 라더근 대표가 뭔가 주가 조작의 행동, 주가 조작 얘기하면 흔히 말하면 뭐 플레이어 이렇게 얘기하고요. 네. 근데 나머지 이제 언급되는 사람들이 과연 쉽게 말하면 돈을 대든 쩐주였느냐, 아니면 피해자냐, 이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제 그 2명이 추가로 구속이 된 겁니다. 네. 어떻게 지금 어디까지 흘러가고 있는 거죠? 일단은 이제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했던 이제 네. 주범이라 볼 수 있는 게 이제 라더견 대표죠. 예. 그래서 본인 이제 CF들이 이제 차액 결제 거래라는 어떠한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서 이제 주가 조작을 주도적으로 했다 보고, 네. 근데 주가 조작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자금, 특히 뭐 이런 푼돈이 아니고 고액 투자가를 많이 끌어들여야 하는 거예요. 돈이 많아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변모 씨와 이제 안모 씨가 있는 거고, 변모 씨는 뭐 투자자문 회사 하면서 이제 알고 있는 고액 투자자들 끌어들인 거고요. 네. 안모 씨는 강남에서 이제 골프 레슨했다고 그래요. 골프 레슨을 하다 보면 이제 강남이니까 거기서 이제 고액의 어떤 돈을 가진 의사들, 특히 이제 의사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네. 그런 사람을 끌어들여서 이제 투자금을 모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 보면 일단 투자를 한 사람들이 뭐 투자금만 가져오면 내가 불려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 사람들 명의의 휴대폰, 그다음에 그 사람들의 증권 계좌, 예. 개인 정보 이런 걸 다 예. 가져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뭐 압수수색 했는데 뭐 휴대폰이 한 200개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그럼 예. 최하 200개 계좌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휴대폰으로 통정 매매하는 거죠. 예. 사고 팔면서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아까 제가 말한 CFD라는 차액 결제 거래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은 증거금을 한 40% 넣고 2.5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2.5배를 주식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거든요. 10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 우리는 10만 원 있어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4만 원 내놓고는 2.5배, 2주 이상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투자금, 그러니까 총알이 확 늘어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럼 2.5배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억 투자금을 받았으면 뭐 이게 3,500, 4,500으로 늘어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주가 조작하기 훨씬 쉽죠. 예.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주식 중에서 이제 8개를 주가 조작한 걸로 지금 보이는데, 그 주가 조작 회사들이 이렇게 나쁜 회사는 아니에요. 네. 근데 거래량이 굉장히 적습니다. 네. 하루에 뭐 5,000주, 10,000주, 20,000주니까 주가를 끌어올리기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한꺼번에 푹 끌어올리면 예. 주가 조작이 아니냐. 더군다나 소수 계좌에서 이것이 거래가 되기 때문에 네네. 이제 금감원에서 이게 사실은 알게 탐지가 되는 되거든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조금씩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차액 거래 결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예. 어느 시점 가면 이걸 청산해 줘야 하는데, 네. 주가 팍 올랐으니까 버는 돈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 가지고 투자하는 사람한테 돈을 주고 자기들 이제 수수료를 먹는 거죠. 그러니까 한 1년, 2년 동안 하는 때는 계속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의 영장에 보면 적어도 뭐 2,200억 뭐 그 정도 이상을 600억 얘기 나오더라고요. 네. 예. 그 정도 이상을 뭐 벌었다는 거잖아요. 예. 그걸 차익을 얻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주가 조정은 원래 이제 회사가 있으면 대주주가 있거든요. 뭐 대주주 짜고 돈을 모아서 계좌를 한 다음에 이제 선수들이 주가를 올리죠. 네. 근데 주가를 올리면 사실은 이게 물론 이제 저가에서부터 첨차하다가 이제 이제 유동성이라고 해서 네. 주식 거래가 많이 돼야지 가지고 있는 것을 매도할 거 아니에요. 예. 그쯤에서. 예. 그럼 나중에 이제 주식 거래량이 막 엄청 늘거든요. 예. 그러면 짧은 기회에 주식 거래가 늘면서 폭등을 하게 되면 네. 이것은 금감원에서 한국거래소에서 바로 예. 적발이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네, 네. 이 경우에는 뭐 1, 2년 동안에 조금씩 올리면서 했기 때문에 적발이 안 됐고 예. 그다음에 돈이 사실은 8개 회사잖아요. 예. 돈이 엄청 많아야 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렇게 많지 않은 돈 가지고 CFD를 이용해서 이제 거래를 한 거죠. 그래서 금감원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제 허점을 찔린 거예요. 그냥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모르는 건가요? 그렇죠. 그걸 왜냐하면 예. 결국 시스템에서 잡아내야 하는데 아니면 예. 내부자가 그 정보에 의해서 신고를 하든지 해야 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모르고 있다가 어느 정도까지 뭐 50배, 10배까지 올렸다가 갑자기 폭락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종목이 하나가 아니고 네. 8개가 갑자기 막 한가로 막 폭락하다 보니까 예. 지금 우리 증권 시장이 완전히 뭐 뒤집어진 거죠. 이번엔 허점이 제대로 드러났네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이 지금 자신들은 오히려 이렇게 휴대전화 번호나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을 해서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투자를 맡기긴 했지만 이걸 미리 알고 있었다면 공범이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럴 가능성도 있죠. 예.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냐 아니냐가 좀 경계선상에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CFD라는 차액 결제 제도를 이용해서 이걸 올린 다음에 그 차익을 가지고 나한테 돈이 많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일반적인 주식 투자에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올 수 없잖아요. 예. 또 손해 보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죠. 네네. 그렇다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저건 뭔가 이상이 있고 문제가 있고 뭔가 조작을 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쫀쭈라는 사람은 예. 공범이라고 또 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어요. 예. 또 그런 걸 전혀 모르고 투자를 했다고 한다면 예. 그 사람은 이제 피해자가 될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주식 거래와 관련해서 그렇게 고액을 그렇게 큰 금액을 예. 과연 배당을 할 수 있겠어요? 그건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또 계속 그렇게 투자자를 늘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했던 모습들이 언론을 통해서 비춰졌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좀 투자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텐데,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될 텐데 가장 큰 피해자는 어떻게 보면 이 주식에 이거 정상적으로 개인 투자했던 개미들 아닐까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 사실은 오히려 거기에 투자한 사람들을 제외하고 네. 이렇고 뭐 지금 서울도시가스랄지 예. 예. 이제 뭐 전형적인 다우데이트랄지 이런 회사들을 좋게 보고 나는 장기 투자를 하겠다 해가지고 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뭐 회사가 계속 올라가니까 또 계속 사 갔어요. 근데 오늘 폭락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70% 이상 폭락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뭐 1억 투자했으면 3천만 원 남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개미들, 그 회사의 네네. 미래를 보고 투자한 사람, 향후에서 투자 수익 얻을 수 있다고 샀던 사람들이 예. 완전히 뭐 날벼락을 맞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마지막 주제 전세 사기를 좀 짧게 좀 짚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이 부분도 진짜 가슴 아프게 지금 뉴스를 보고 있습니다. 계속 희생자가 늘고 있는데 네. 검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어쨌든 좀 강력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범죄단체 조직 이게 지금 확대될 수 있느냐 이것도 관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범죄단체 예. 조직죄로 이제 처벌한다고 하면 예. 우리 이제 개인적 그냥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예. 엄청나게 형량을 받겠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실제로 법정의 형량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네. 예. 왜냐하면 예. 지금 형법에 의하면은 범죄단체 조직을 했는데 예. 사기를 목적으로 범죄단체 조직하면 사기죄로 처벌받고 네. 뭐 다른 범죄로 하면 또 그 범죄로 처벌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좀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조직이나 이제 단체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이것을 그러한 실행 행위로 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네. 거기에 가입하거나 조직을 한 것만으로서 처벌을 받거든요. 이게 그 차이는 있는 거예요. 이게 사기 단계로 실행을 안 나갔다 하더라도 이런 단체에 가입하고 조직한 것만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런 데 의미는 있지만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뭐 주범들은 이건 다 사기죄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그 사람들 어차피 사기죄로 처벌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아마 이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한다는 것은 약간 뭐 여론용이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좀 해요. 예. 예. 그 지금 피의자들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정상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했지만 이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할 텐데
이게 법적 공방이 좀 벌어질 만한 일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아마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과 관련해서도 지금 여러 가지 논점이 있어요. 그러면 왜냐하면 그럼 전세 사기를 어떤 경우를 이제 구제를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을. 그럼 어떤 경우에 전세 사기를 볼 것인가? 지금 문제가 되는 뭐 미추홀이랄지 그런 데는 전세 사기가 분명하죠. 그런데 나는 투자 목적으로 계속 집을 다주택을 샀는데 결과적으로 뭐 이 지불을 못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는 저렇게 사갖고는 전세 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는 경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럼 이 경우도 전세 사기로 볼 것인지. 그다음에 이제 금융권 할지 여러 가지 이 우선 변제에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법이 다 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예외를 둘 것인지. 그러면 이건 사실은 법 체계의 질서, 뭐 우리나라 뭐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과의 조화, 여러 가지 좀 더군다나 이제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국세가 우선이거든요. 국세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에서 일단 가이드라인은 어느 정도 정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제 16일 날 국토 상임위에서 이걸 다시 논의할 텐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세세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논란이 좀 있을 수 있으면 지금 양당에서 25일 날 일단 뭐 본회의 통과하자고 했는데 이것이 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은 16일 국토위에서 좀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광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